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미군들. 저는 26세 한국계 미국인 여성, 주한미군으로 처음 고향에 발을 디뎠습니다. 겉은 한국인, 속은 완전한 미국인. 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미국에서 50년을 살 수 있는 안정된 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 도대체 한국계 미국인 주한미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부터 입양아에서 진짜 한국인이 되기까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미 킴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지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류상 존재하는 이름으로 미국에선 쓴 적은 없어요. 다만 한국의 코미디 우먼이랑 이름이 같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울 용산구 제 원룸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한미군 기지였는데 말이죠. 제 이야기는 1999년 생후 6개월 때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로 입양을 갔거든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톰과 수잔 밀러. 백인 부부였고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제가 다르다는 걸. 거울을 볼 때마다. 왜 나만 생김새가 달라?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보는 질문도 항상 똑같았어요. 넌 어디서 왔니? 부모님은 누군데?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어. 부모님도 집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답해봐도 친구들 표정에서 알 수 있었죠. 납득하지 못한다는 걸. 심지어 어릴 땐 제가 미국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입양이 된 건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거라고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가장 힘들었어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수학 잘하는 애로 분류되는 거예요. 제이미는 당연히 수학 1등이겠지? 하지만 저는 수학이 싫었어요. 영어와 역사를 좋아했거든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줄 방법조차 없는 상황인 거죠. 특히 지금과 달리 과거엔 한국 문화를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주 어릴 때부터 무시당하던 제가 어느새부터인가 올라온 K-팝의 영향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 왔다는 이유로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아냐며 다가오는 친구들도 생기고 물론 저 역시 한국어를 몰랐지만 그렇게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한국의 입지가 올라가며 제가 태어난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해지고 저도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솔직히 학창시절이 쉽진 않았는데 그 덕분에 친구도 많이 생기고 아무튼 제가 태어난 한국이라는 나라 덕을 좀 봤죠. 그렇게 18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브래스카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전공은 국제학이었죠.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생활비 포함 못해도 1년에 5만 달러. 학비랑 새로 지내게 될 원룸 월세 같은 걸 포함하면 말이죠. 그런데 양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양부모님이 제 이름 앞으로 모아두었던 제가 대학 생활하며 생활비랑 등록금에 쓰라고 모아두신 미국 주식을 처분하게 되었어요. 양부모님한테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저를 거두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 돈을 양부모님의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그걸 다시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은혜의 보답은 해야죠. 저는 젊고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선택한 게 미군 입대였어요. 학비 지원도 받고 사회 경험도 쌓을 수 있으니까. 또한 영예롭게 제대하여 대학에서도 학비를 넘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기에 생활비에 보탤 수도 있고 나중에 취업 시에도 거의 프리패스죠. 제가 제대로만 한다면요. 그렇게 2018년 6월 육군에 입대했어요. 기초훈련은 조지아주 포트베닝에서 받았죠. 훈련 중에 동기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제 정체성에 대해 모르는지 깨달았어요. 김씨면 한국 사람이네. 한국어 할 줄 아니? 고등학교 때 조금 공부하긴 했는데 거의 못해. 그럼 한국 음식은 만들 줄 알아? 아니, 그것도 못해. 그럼 한국에 가족은 있어?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겉모습은 100% 한국인인데 속은 완전한 미국인. 미국에서는 동양인으로 취급받고 그렇다고 한국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존재. 저는 정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운명적인 공고를 보게 됐어요. 주한미군 지원 모집. 한국에 가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망설임? 그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저는 그 공고가 붙은 걸 보자마자 지원서를 받아 30분 만에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2020년 3월 주한미군 배치명령서를 받았어요. 목적지는 경기도 평택캠프 험프리스. 솔직히 말하면 설레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일단 오긴 왔는데
여기서 내가 뭘 하지? 나는 한국인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국인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다만 이곳이 내가 태어난 곳이라는 실감이 처음으로 나긴 했습니다. 험프리스 안에서는 미국과 똑같았지만 기지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 들어본 적 없는 음악, 미군을 반대하고 미군은 적이다,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제 또래 대학생들이 시위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는데 정말 무섭게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아닌가? 한국인들은 미국을 싫어하나?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상당히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게다가 냄새까지 모든 게 낯설었죠. 먼저 와 있던 다른 미군들이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어디든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법이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좀 충격이긴 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한국을 느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주말 용기를 내서 기지 근처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고향식당이라는 곳이었죠. 메뉴판을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한글은 읽을 수 없고 영어 메뉴는 없고. 비빔밥? 아는 단어 하나를 겨우 말했어요. 그런데 사장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 미군이에요? 한국말 못해요? 영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 입양아예요. 미군이 맞고요. 아이고, 우리 딸 같네. 뭐 먹고 싶어요? 정말 따뜻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날 먹은 비빔밥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식당에 갔어요. 갈 때마다 사장님이 다른 음식을 권해주셨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탕. 하나씩 먹어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음식들이 좋은 거지? 기지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저처럼 입양인 출신인 동료들과 친해지게 됐거든요. 마이클, 데이비드, 사라. 모두 어린 시절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들이었죠. 너도 그런 느낌 있지? 여기 와서 뭔가 편해진 것 같은. 마이클이 물었죠. 맞아. 미국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 같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 우리는 자주 함께 어울렸어요. 똑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해가 됐죠. 한 달쯤 지났을 때 기지에서 한국 문화 체험 행사가 있었는데요. 김장 체험이었는데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김치 만들기, 뭐 그런 게 재미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완전히 달랐죠. 솔직히 강렬했어요. 할머니들이 오셔서 김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딸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배추를 절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제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할머니, 저 진짜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당연하지. 얼굴 보면 바로 아는데 뭘. 우리 핏줄이야, 핏줄. 그날 만든 김치를 가져와서 기지에서 먹는데 동료들이 놀라더라고요. 이거 정말 너가 만든 거야? 완전 한국 사람 솜씨인데. 저도 신기했어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문화에 푹 빠져버린 거죠. 기지에서 하는 한국 문화 행사는 빠짐없이 참여했어요. 한복 입기, 사물놀이, 전통춤. 특히 한복을 처음 입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다른 미국인 동료들보다 제가 정말 잘 어울렸거든요. 동료들이 소리쳤어요. 너무 이쁘다고 말이에요. 거울을 보는데 정말 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어요. 마치 원래 이런 옷을 입고 살았던 것처럼. 한복을 더 입고 싶어서 경복궁에 갔죠. 거기선 한복을 대여해준대요. 당시 코로나라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개중에 몇 있는 관광객 중 관광객이라기보단 비즈니스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잠깐 들러본 사람들이겠죠? 아무튼 그 미국인들이 제게 사진을 요청하더라고요. 한국 분이세요? 옷이 너무 예뻐요. 아니요, 저 미군이에요. 이렇게 답하면 다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완전 한국 사람 같은데요. 한복이 정말 예뻐요. 그날 처음으로 예쁘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들어봤어요. 미국에서는 동양인 미인이라는 애매한 평가만 받았는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말마다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전주, 강릉, 제주도.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완전히 금지된 몇 주를 빼곤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보게 되었고 한국은 미국보다 아주 작은 국토 면적을 가졌지만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토 전체가 가득 차 있었어요.
차로 20분이면 가는 거리에도 지역 특색이 있고 즐길 거리가 있는 풍부한 곳이죠. 전주 한옥마을에 갔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여기가 진짜 한국이구나. 한옥 사이를 걸어 다니는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사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영어로 된 한국사 책을 빌려서 읽었죠. 조선왕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경제발전. 처음 알게 된 제 조국의 역사였어요.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이야기를 읽을 때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처럼 해외 입양을 보내던 시기래요. 제가 태어나던 1999년, 그때까지 입양아를 해외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제가 해외 입양아 거의 마지막 기수죠. 그때는 정말 가난했구나.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갔겠구나. 한국어 수업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시작했어요. 진짜 제대로 배워보겠다 다짐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웠어요. 저 정도는 잘 알지만 그래도 진짜 제대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기초부터 다시 공부한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한국어를 발음하는 방식에서 제가 다른 미국인 동료들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이상했어요. 확실히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라서 발음 시 입모양이나 혀 위치 이런 걸 상세히 배웠는데 그걸 적용하니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죠. 제이미는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혀가 한국어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달까? 그렇게 실력은 늘어났고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주세요라는 말 정도는 아무도 제가 미국인인 걸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말하게 된 거죠. 어머, 우리 딸 한국말 늘었네. 사장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미국에서는 항상 신경 쓰였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군가와 처음 대화하면 제 뿌리에 대해서 질문받는 게 당연하던 미국.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길을 걸어도, 지하철을 타도, 카페에 가도 아무도 저를 특이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 중 한 명이었죠. 이게 이렇게 편한 느낌이었구나. 처음으로 외모로 안 튀는 삶을 경험한 거예요.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무섭지 않았고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됐어요. 나는 왜 이토록 이 나라에 끌릴까?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DNA에 새겨진 뭔가가 있는 걸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이 만족스럽던 어느 날 한국에 온 지 8개월쯤 됐을 때 저에게도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서울 홍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외국분이세요? 네, 미군이에요. 정말요? 완전 한국 사람 같은데요. 저는 연세대 다니는 영일이라고 해요. 그가 바로 제 남자친구가 된 영일이었어요. 영일이는 영어영문학과 3학년이었는데 정말 똑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외국인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지민 씨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자라다니. 저도 궁금해요. 제가 정말 한국 사람인지.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피는 못 속여요. 발음도 엄청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죠. 사이는 깊어졌고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지민아, 내가 태어났을 때 한국이 어땠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 대충은 들었는데 정확힌 몰라. 1999년이면 어땠는데? IMF 외환위기 직후였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던 시기래. 영일이가 설명해준 1990년대 후반 한국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량 실업, 기업 도산, 가정 파괴.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야.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보릿고개라고 매년 겨울을 버텨내지 못하면 죽었대.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런 걱정 없이 살고 있잖아. 한국의 압축 성장 스토리, 물론 책에서 배웠지만 진짜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처음 들어서 너무나 신기했고 몰입감 있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 그리고 영일이는 저에게 한국어도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예절도 잘 알려줬고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알려주었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사귀면서 영일이 가족도 만나게 됐어요. 어머니, 제 여자친구 지민이에요. 어머, 정말 예쁘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어머나, 말도 참 곱게 하네. 우리 영일이가 복이 터졌구나. 영일이 부모님은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고도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지민아, 한국에 와서 힘들지 않니?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편해요. 여기가 진짜 제 고향 같아요. 그럼 됐다. 우리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야. 그날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미군 기지 근처 식당 사장님이 해주신 것보다도 더 맛있었어요. 정말 집밥 맛이었거든요. 영일이와 함께 한국 전통시장도 가고 템플스테이도 하고 DMZ도 다녀왔어요. 갈 때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특히 템플스테이에서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인연이란 참 신기한 거야.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거지. 스님, 저도 그런 건가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인연이야.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지. 그때 확신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전역을 6개월 앞두고 저는 일생일대의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군 경력으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남은 대학 학기를 마쳐야 하긴 하지만 금전적 부담도 없고 심지어 제한군인 혜택도 있고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떨까?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취업도 쉽지 않을 텐데 양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딸아, 정말 한국에서 잘 살 수 있겠니?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는 한국에 남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나았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더 행복한가? 고민에 고민, 매일같이 심사숙고하는 시간. 동료들과 깊은 대화도 하며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은 나와 있어서요. 미국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나 자신이었어요. 돈보다 마음이 편한 곳이 진짜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1년 12월 전역을 한 달 앞두고 결심했어요. 한국에 남기로 영일이가 도와줘서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등록했어요. 일단 합법적 비자를 더 연장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으니까요. 지민아, 정말 한국에 남을 거야? 영일이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응, 여기가 내 진짜 집이야. 저녁 후 바로 한국어 공부에 집중했어요. 하루 8시간씩 어학당에서 수업을 듣고 영일이와 영어 없이 한국어로만 대화했어요. 6개월 만에 한국어 실력이 급속도로 늘었어요.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뉴스도 이해할 수 있게 됐죠. 내 고향이 여기라고 진심으로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최소한 3배는 더 빨라졌거든요. 그리고 영일이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저는 미국으로 잠시 돌아가 학위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미군 전역자로서 얻을 수 있는 보상과 혜택이 너무나 큰데 그걸 낭비하지 말자고요. 영일이도 미국 유학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어학연수 개념이지만 어차피 영문학과이기 때문에 한 번은 미국에서 생활해보고 싶었다고 했고요. 그렇게 영일이는 미국에서 저와 함께 학교에 다니며 저는 학업을 마무리하고 영일이는 저보다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사이는 튼튼했고 저는 대학을 졸업 후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2024년 11월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했어요. 해외 홍보팀에서 일하게 됐죠. 말도 안 되는 한류 열풍 때문에 이런 인력 채용이 늘어났고 쉽게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김지민 씨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외국인 관점을 잘 아시겠네요. 네, 한국의 매력을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일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제 경험을 살려서 한국을 홍보하는 거니까요. 특히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뿌리찾기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저처럼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분들이 고향을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 뿌리도 찾는 노력을 하면서 말이에요. 첫 번째 투어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온 입양인 20명이 참여했어요. 동시에 한국 홍보도 되는 거죠. 저도 한국이 뿌리를 가졌지만 한국을 제대로 소개해주지 않는다면 해외 입양아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제 경험이 곧 기획이었던 거죠. 참가자들은 저한테 정말로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2026년 저는 영일이와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요. 올해 결혼식을 하고 싶었는데 1년 전에 예식장 예약을 해야 하더라고요. 26년 5월 2일 제 결혼 예정이래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주한미군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 네브래스카에서 평범한 미국인으로 살았겠죠. 하지만 진짜 제 자신을 찾지는 못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아닌
평생 서류상 알고만 있었던 이름 김지민으로 살 수 있게 됐죠.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내년 5월 영일이와 결혼하면 정말 완벽한 한국인이 되는 거겠죠. 27년 만에 드디어 집을 찾은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나는 기분이 듭니다. 한국에 더 살면서 제 친부모님도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으려고요. 따뜻하게 포옹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